이건 엄밀히 말하면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결막 부종은 안녕하세요. 이유 머스트BP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본원에서 진행하는 웹툰 듀얼팀, 일반적으로 딥미트임이라고 많이 하죠. 오늘은 웹툰 듀얼팀에 대해서 Q&A를 통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나는 딥미트임이 잘 맞는 눈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 되실 겁니다. 딥미트임은 기본적으로 눈 바깥쪽 공간이 적게 보이는 분들, 그리고 눈이 작아 보인다고 느끼는 분들께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꼬막눈처럼 답답한 느낌이 있거나 눈매를 조금 더 시원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눈의 가로 길이가 짧거나 세로 높이도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눈이 작아 보이는 경우에는 뒤쪽과 아래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식이 눈매를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올라간 눈꼬리를 평평하게 만들면 약간 귀염귀염해 보이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트림을 한다라기보다 눈의 확장, 여유가 있는지를 보고 눈을 조금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싶을 때 고려하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수술이라는 가정하에 대부분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틀 수 있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밑트임의 경우 비교적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뒤트임은 안화 구조의 한계 때문에 확장 가능한 양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틀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지만 무리하게 틀 경우 흉터가 심해질 수 있고 눈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가끔 재수술하러 오셔서 디귿자 되거나 흉터가 심해도 좋으니 확실하게 트길 원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는 하지만, 정말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눈을 많이 트길 원하는 경우에는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어느 조직에 제대로 고정하느냐입니다. 단단한 조직, 즉 근막이나 골막처럼 힘을 잘 버텨주는 구조에 고정을 해야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단차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재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눈꼬리 쪽에 단차가 생겨서 티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절개 뒤트임에서는 상처가 아물면서 눈꼬리 모양이 둥그러지고 소위 디귿자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예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트임을 할 때도 안쪽을 많이 내릴지 눈꼬리 쪽을 중심으로 내릴지 원장님마다 성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안쪽 내리면 삼배관처럼 보이거나 울상 느낌이 강해질 수 있어서 눈꼬리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조절하는 편입니다. 본원의 경우 특허받은 트임 기술을 통해서 이중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다시 붓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또한 디귿자 변형도 최소화되도록 수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결막 부종은 결막에 물집이 생기는 현상인데, 눈을 깜빡일 때 불편감이나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수술 자극 때문에 림프순환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1, 2주 안에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결부종은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흉살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흉살은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섬유화 유착 조직 과정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피부 안쪽 조직이 뭉치고 딱딱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변화는 스스로 회복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꼭 수술 때문만이 아니라 외부 자극이나 체질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결막 부종은 비교적 흔한 회복 반응이고, 흉살은 개인차가 있는 조직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교 필러가 있는 상태에서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과정에서 필러가 일부 새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소량이면 꼭 녹이지 않아도 되지만, 애교 필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녹이고 수술하는 쪽이 아무래도 더 깔끔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 애교 필러는 딥미트임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따로 할 계획이라면 보통 수술 후 한두 달 정도 뒤에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트림 수술로 바뀐 눈 모양에 맞춰서 애교 필러를 디자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뒷밑 트임 후에는 일시적으로 눈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붓기가 빠지고 조직이 회복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있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술을 과하게 한 경우에는 눈 웃음이 예전보다 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눈매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뒷밑 트임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트는 것보다 내 눈에 맞게 자연스럽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You Must Be Happy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웹툰 듀얼팀, 뒷밑 트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